박영감 부부, 아들 부부 네 식구가 앉아 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지만 약간의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박영감과 진우는 비교적 편안하지만 김 여사는 미수를 힐끗힐끗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미수는 애써 밝게 행동하려 한다. 어머니, 이 나물 무침 정말 맛있어요. 향이 아주 좋네요. 젓가락으로 나물만 뒤적이며 나물은 향으로 먹는 게 아니야. 정성으로 먹는 거지. 그리고 그릇은 그렇게 대충 놓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니 순간 표정이 굳지만 다시 웃으며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주의할게요. 분위기를 바꾸려. 어머니, 미수도 회사 퇴근하고 와서 힘들 텐데 제가 좀 도와야 하는데. 진우를 쏘아본다. 회사? 고작 옷가게 점원하는 게 무슨 회사야. 내 친구 딸은 대기업 팀장이라는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고작 고등학교 졸업한 애를. 여보, 밥 먹을 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오. 흥분하며. 당신은 늘 그 소리. 진우 아비야, 당신은 우리 아들이 이만큼 이뤄놓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 안 해? 내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는데 최소한 짝이라도 제대로 맞춰줘야지. 어려서 아비 없이 자란 건 딱하지만 세상살이라는 게 그게 다가 아니야. 미수는 얼굴이 새빨개진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다. 작은 목소리로 죄송해요 어머니. 제 부족함 때문에. 미수의 손을 잡으며 엄마, 미수한테 왜 이래? 미수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잖아.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식구 아침밥 챙기고 퇴근하면 또 집안일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코웃음 치며 고생했으면 고생한 대로 알아서 살아야지. 왜 남의 집 귀한 아들 붙잡고 고생 타령이야. 이 집에서 살려면 이 집 격을 맞춰야 해.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숨기려 억지로 웃는다.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식탁에 내려앉는다. 김 여사는 밥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차가운 목소리로 나는 입맛 없으니 먼저 일어나겠다. 설거지는 내가 해라. 김 여사는 휑하니 방으로 들어간다. 미수는 고개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밥을 마저 먹는다. 미수의 어깨를 감싸며 미안해 미수야. 엄마가 아직 마음을 못 여셔서 그래.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 내가 더 잘하면 돼. 어머니 말씀처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 박영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미수를 바라본다. 한숨 쉬며 아이고 어찌 저리 매정하실까. 미안하네 애기야. 힘없이 웃는다. 아버님 괜찮아요. 시댁 근처 공원 새벽. 아침 해가 막 뜨기 시작하는 시간. 미수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선다.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공원 쪽으로 향한다. 공원 구석에 다리를 저는 유기견 한 마리를 발견한다. 개는 깡마르고 겁먹은 표정이다. 미수는 조심스럽게 봉지 속에서 수제 간식을 꺼내 바닥에 놓는다. 아주 부드럽고 작은 목소리로 이리 와 불쌍한 것. 다리는 좀 어떠니? 많이 아팠지? 내가 매일 올게.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 뿐 다가오지 못한다. 미수는 개가 간식을 먹도록 거리를 두고 한참 동안 기다려준다. 미수의 직장 옷가게. 미수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옷을 추천한다. 고등학교 졸업이지만 패션 감각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훌륭하다.
동료 점원들이 그녀를 신뢰하고 따른다. 아파트 단지 앞 오후. 미수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 박스더미 앞에 쪼그려 앉아 힘들어하는 김 씨, 몸이 불편한 이윤을 본다. 김 씨의 휠체어 옆에 택배 박스가 쌓여 있다. 힘겹게, 아이고, 이거 누가 좀, 비밀번호를 못 누르겠네. 달려가며, 김 씨 아저씨, 제가 해드릴게요. 문은 열쇠로 여시죠? 택배 상자도 제가 집까지 옮겨드릴게요. 계단은 조심하셔야죠. 미수는 능숙하게 김 씨의 휠체어를 밀고 동시에 택배 박스 서너 개를 한 번에 안아들고 그의 집으로 향한다. 감동한 듯, 아이고 미수 씨, 정말 고마워요. 매번 신세만 지내. 힘들게 퇴근하고 오는데. 웃으며, 별 말씀을요. 아저씨,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 앞까지 딱 갖다 놓을게요. 미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나 시댁의 냉대를 잠시 잊은 듯 행복해 보인다. 시댁 거실 저녁. 김 여사는 드라마를 보고 있고 박영감과 진우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화한다. 미수는 주방에서 다음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작은 목소리로, 진우야, 내 엄마가 미수 며느리한테 너무 그러는 것 같지 않니? 어제는 너무 심했어. 한숨 쉬며, 알아요, 아버지. 저도 답답해요. 엄마는 꼭 미수의 학력이나 가정 환경 이야기를 꺼내서 미수 마음을 후벼 파요. TV 소리를 줄이며,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김 여사를 보며, 아니, 여보, 당신이 미수한테 너무 냉정한 것 같아서 사람 마음 씀씀이가 더 중요하지. 날카롭게, 마음 하나로 세상 살 수 있나?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뒷바라지에서 지금 위치까지 올려놨는데, 나중에 애들 교육은 누가 시켜? 고졸이 뭘 안다고. 주방 쪽을 보며 목소리를 낮춘다. 엄마, 미수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생선가게 하면서 삼남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김 여사는 귀를 기울이지만 들키지 않으려 노력한다. 미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족 부양하느라 대학 등록금 대신 장모님 약값에 보탰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장모님 가게 돕고 낮에는 옷가게에서 일했어요. 그 고졸장 하나가 미수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내 사돈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애들을 다 키워냈으니 미수도 그 정성을 보고 자랐겠지. 김 여사는 이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한다. 미수가 겪은 고생이 머리에 들어오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지 못한다. 억지로 화제를 돌린다. 됐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쨌든 이 집안 며느리가 되었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진우, 너도 내 아내 편만 들지 말고 이 집안 체면을 생각해. 김 여사는 다시 TV 소리를 높여버리고 박영감과 진우는 안타까움에 서로 눈빛을 교환한다. 미수는 주방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친다. 그녀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과거를 딱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 자격 미달로 여기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는다. 이씨 할머니 댁 오후. 작고 오래된 아파트. 이씨 할머니가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쓸쓸히 앉아 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찬밥이 놓여 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할머니가 문을 연다. 문 앞에 미수가 보온통과 작은 반찬통을 들고 서 있다. 밝게 인사하며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예요. 아래층 미수요. 놀라며 어머나 미수 씨. 아이고, 이렇게 또 왔네. 집 안으로 들어서며 오늘 어머니 드릴 미역국을 좀 끓였는데 양이 많아서요. 할머니, 드시고 기운 내시라고 조금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멸치볶음은 짜지 않게 볶았으니 심심하실 때 드세요. 눈시울이 붉어진다. 아이고, 고마워라.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끓이기 힘든 미역국을.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할머니, 혼자 계시면 식사 챙기기 힘드시잖아요. 이 국은 아직 따뜻해요.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셔야죠. 제가 반찬통 회수하러 내일 다시 올게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미수는 짧고 굵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나간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부담을 느낄까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미수가 놓고 간 반찬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리고 미역국을 뜬다. 국에서는 정성과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혼잣말로 저렇게 마음이 곱고 착한 애가 요즘 세상에 어디 흔할까? 시어머니가 복받은 줄을 모르고 할머니는 미역국을 천천히 먹기 시작한다. 국물 한 모금 한 모금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된다. 시댁 거실 오후. 김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김 여사가 문을 연다. 이웃인 정 여사가 반갑게 서 있다. 환한 얼굴로 숙자 언니, 안녕하세요. 마침 언니 댁 앞을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잠깐 들렀어요. 반갑지 않은 듯. 어이구, 정 여사 왔구먼. 안 그래도 요즘 얼굴 보기 힘들더라고. 정 여사가 거실로 들어와 앉는다. 차를 마시며 저희 집 건너편에 사는 김씨 아저씨 말이에요. 몸 불편하신 분이요. 오늘 택배가 잔뜩 왔는데 그 무거운 걸 혼자 못 드시잖아요. 무심하게. 그래서요? 그래서 언니네 며느리 미수 씨가 퇴근하고 오다가 그걸 다 들어서 날라줬잖아요. 자기 집 문도 못 열고 쩔쩔매는데 미수 씨가 휠체어 밀고 택배 들고 그걸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 김씨 아저씨가 어찌나 고마워하던지. 김 여사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춘다. 애써 태어난 척. 아, 미수가 그랬어요? 워낙에 오지랖이 넓어서. 손살에 치며. 오지랖이라뇨? 그건 착한 거지. 게다가 언니 저번에 제가 봤는데 미수 씨가 매일 새벽마다 공원 구석에 다리 저는 유기견 있잖아요. 그 강아지한테 꼭 간식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요즘 젊은 애들이 자기만 생각하는데 미수 씨는 참 남달라요. 점점 표정이 굳어진다. 유기견이요? 목소리가 커진다. 그리고 가장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저희 라인 위층에 이씨 할머니 있잖아요. 혼자 사시면서 밥도 잘 못 챙겨 드시는 그분. 미수 씨가 이틀에 한 번 꼴로 자기가 끓인 국이랑 반찬을 가져다 드린대요. 국이 어찌나 맛있는지 할머니가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는다며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의 얼굴은 충격과 당혹감으로 뒤범벅된다. 그녀는 미수를 고졸의 아비 없는 불우한 가정 환경의 아이로만 보았는데
이웃들의 입을 통해 듣는 미수는 자신이 알던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에 놀랐다. 목소리가 떨린다. 그게 정말인가요? 웃으며 정말이죠.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도 미수 씨처럼 마음 씀씀이가 예쁘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더라고요. 언니 미수 씨 같은 며느리 둔 건 복이에요, 복. 정 여사는 김 여사의 심정을 알 리 없이 연신 칭찬을 쏟아낸다. 김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뜨개질 바늘이 손에서 떨어진다. 시댁 거실밤. 김 여사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다. 정 여사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돈다. 독백.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학력이 전부인 줄 알고 불쌍한 애 마음을 그렇게 후벼 팠는데 나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사람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용기를 내어 집을 나선다. 김 씨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곳을 발견한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김 씨, 안녕하세요. 제가 진우 엄마입니다. 놀라며, 숙자 아주머니. 어쩐 일로? 쑥스러워하며, 다름이 아니라 혹시 우리 며느리 미수가 김 씨께 택배 옮기는 것 좀 도와줬다고 들었는데, 환하게 웃는다. 아이고, 미수 씨 말인가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 저는 매번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렀을 겁니다. 힘들다 소리 한 번 없이 자기 일처럼 달려와 도와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진심으로요. 김 여사는 진심 어린 감사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작게, 아, 네. 그렇군요. 김할머니 댁 오전. 김 여사가 이씨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고 김 여사를 보고 놀란다. 어머, 숙자 씨. 무슨 일로? 꾸벅 허리 숙여 인사한다. 할머니, 제가 염치 없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우리 미수가 할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드렸다는 게 정말인가요? 김 여사를 안쓰럽게 본다. 그럼요. 미수 씨는요,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이 보살이야. 지난주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밥을 못 먹을 때 팥죽을 쑤어서 갖다 주지 않나? 자기 어머니 생각난다고 나를 그렇게 챙기는데 이씨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숙자 씨, 학력이 밥 먹여주는 건 맞지. 하지만 미수 씨는 사람한테는 그보다 더 귀한 걸 주는 며느리예요. 그 따뜻한 마음. 난 숙자 씨가 그런 며느리 둔 걸 부러워요. 김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미수를 미워했는지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 목이 메어.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의 집을 나선다. 발걸음이 무겁다. 시댁 주방 저녁. 김 여사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갈비찜, 잡채, 그리고 미수가 좋아하는 생선조림까지. 김 여사의 얼굴에는 결심한 듯한 표정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감돈다. 주방으로 들어서며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웃으며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것 좀 해봤다. 내 아내는 꼭 고기보다 생선을 더 좋아하더라. 미수가 퇴근 후 들어선다. 김 여사는 황급히 얼굴에 묻은 밀가루를 닦는다. 놀라며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많이.
미수에게 다가가 평생 처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미수야, 오늘 저녁은 우리 넷이 같이 먹자. 내 식구가 식탁에 앉는다. 박영감과 진우는 평소와 다른 김 여사의 태도에 조심스럽게 눈치만 본다. 떨리는 목소리로 미수야, 잔뜩 긴장한 채 내 어머니 눈을 감았다 뜨며 내가 그동안 너한테 참 모진 말을 많이 했다. 내가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내 친정 형편이 어렵다고 늘 너를 무시했지. 김 여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진우는 놀라 어머니를 바라본다. 나는 세상의 잣대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좋은 학력, 좋은 배경, 그게 내 아들과 내 가정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내가 우리 동네 이웃들에게 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미수의 손을 잡는다. 미수야, 내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일지 몰라도 내 마음의 학력은 만점이다. 내가 남들에게 베푼 선행과 그 따뜻한 마음은 내가 평생 배울 수 없는 높은 경지였어.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이 복받은 거야. 내가 그 복을 차버릴 뻔했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 흐느끼며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진우는 눈물이 고인다. 엄마. 박영감 흐뭇하게 웃으며 이제야 우리 집안에 진정한 화목이 찾아왔구려. 미수 며느라, 내 마음이 하늘도 감동시킨 거야. 미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울지 마라. 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 자, 이제 울지 말고 내가 특별히 만든 생선조림 좀 먹어봐.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김 여사는 미수의 그릇에 생선조림과 갈비찜을 듬뿍 담아준다. 미수는 음식을 한 입 먹고는 활짝 웃는다.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생선조림이에요. 김 여사는 미수의 웃음에 따라 진심으로 환하게 웃는다. 박영감과 진우도 미소를 짓는다. 내 식구는 웃음꽃이 핀 식탁에서 따뜻하고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시작한다.